안녕하십니까. 원양이정의 명리선체 박이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충의 특성 또는 유의할 점을 다 마치지 못하고 강의를 끝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역시 충의 특성과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간충과 지지충 중에서 사생지의 충인 인신사회와 그 다음에 왕직끼리의 충인 좌우묘유, 그 다음에 사고지의 충인 진술충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좀 강조한 것이 사고지의 충, 진술충미 충에 관한 간략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시 그 충의 특성이라는 것, 그 중에 근충이라는 게 있죠. 이 근충은 우리가 사주 연월 일시 네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근충이라고 하는 건 바로 가까이 붙어서 충하는 것이 근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에도 거리 개념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연주가 있다. 그럼 연주와 가장 가까워 있는 기둥이 월주가 되겠죠. 그러나 연주가 있는데 시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까운 충이 아니라 원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근충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까이 붙어서 충을 하게 되면은 그 충의 작용이 강합니다. 그렇다면은 원충은, 멀리 떨어져 있는 충은 충력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이 근충은 충을 함과 동시에 작용력이 곧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원충은 동료라고 할까요? 그냥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는 미미한 그러한 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왕신을 충하면은요, 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어떤 세력이겠죠. 그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충하게 되면 크게 성을 내겠죠.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덩치도 크고 힘도 강한 그러한 싸움꾼을 알지 못하고 어떤 체력도 약한 자가 충을 한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왕한 신에 속하는 자는 대단히 큰 화를 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운성, 다시 말해서 포태법상 삭궁이나 절궁에 놓여있는 자를 충하면 그 자리에서 깨져버립니다. 사멸하는 것이죠. 사주에 좌우묘유, 왕직끼리 모여있지 않습니까? 또는 인신사에 영마지살충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또는 진술충미 등의 그 특성이 유사한 것끼리 모두 있어서 사충이 이루어지면, 서로의 충이 이루어지면 그걸 충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냥 어떤 변동, 변화 이런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사주 지지에 인신사회나 좌우묘유나 진술충미를 다 구비하고 있는 명조는 아주 크게 대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가운데 그래도 우두머리 노릇은 하는 정도로 그냥 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특히 인신사회나 진술충미, 충을 모두 갖춘 그런 명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주의 주인공이 남자라면 아주 대부대기할 수 있는 그런 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자의 경우는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어떤 직업이나 다시 말해서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모든 면에서 남녀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도 그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면 뭐 차별할 일이 없겠지요. 또 그 다음에 인신충이나 사회충, 이 인신사회를 놓고 있는 충은 대체로 마음이 커요. 그런데 그 마음이 커서 그런지 중심을 잡질 못합니다. 또 다정다감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병이 돼서 타인을 간섭하게 되고 그 결과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그래서 매사에 시작은 있으되 결과가 없는, 다시 말해서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직업 변동, 이사, 어떤 지역 변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신사회충을 역마치살충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우충과 묘유충은 마음이 곱게 느껴져요. 그런데 좀 직선적입니다. 자주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극한적인 투쟁이나 배신으로 인해서 원한이 쌓이게 되고 주거불안이나 신병이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설엔 좌우묘유충을 도화충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진술충미충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풍충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이 풍충은 내부의 어떤 이동이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천간끼리의 묘한 작용을 살펴보면은요,
진술충은 여기와 중기에 해당하는 지장간끼리 충을 해요. 근데 본기에 해당하는 무토나 기토의 경우에는 오히려 힘이 더해지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이 진술충, 미충은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그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서로 자존심도 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다시 안 볼 것처럼 냉혹함을 비추기도 하지만 역시 친구는 언젠가 만나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청가는 합이 되고 지지는 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외합, 내소라고 합니다. 외합, 겉으로는 합이 됐고 내소, 안으로는 소원해진다. 그래서 외합, 내소라고 하는데요. 겉으로는 화목하고 아주 서로 바람직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골맞서요. 서로 갈등이 심한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천간이 극을 합니다. 또는 충을 합니다. 그런데 지지가 합의되어 있다면 외소 내합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친한 면을 띠고 있습니다. 대개 직장에서 사내 그 회사내에서 연애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들에게 연막작전을 쓰죠. 겉으로는 으르렁거립니다. 서로 소원한 듯 하죠. 그러나 은밀하게 친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천충 지합. 다시 말하면 청가는 극이나 충이 되고 지지는 합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지지에 충이 있고 그 옆에 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느냐. 우선 충과 합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합이 우선합니다. 먼저 합의 작용을 살피고 나서 운이나 다시 말해서 대운, 세운 등에서 어느 한쪽을 합으로 묶던가 충으로 깨거나 할 때에는 충작용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이 우선하고 충이 어떤 변화에 의해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주에서 운을 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내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내충이 될 때는요, 기륭작용이 아주 신속하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반대인 경우가 있죠. 운에서 명존의 것을 충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외충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 작용력이 내충보다는 더디게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충에 대한 말씀을 덧붙여 드린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합과 충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가정과 바깥에서의 대인관계, 합과 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충돌 현상을 자주 일으키는 육친이 있는가 하면 또 보다 살갑게 느껴지는 그러한 가족도 있는 법이거든요.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정이 솟아나는 그러한 사이가 있다면 보면 볼수록 미워지는 그러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의 특성 그리고 전전 시간에 배운 합의 특성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상담 의뢰자의 고충 내지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그들의 어떤 가족의 환경, 그들의 어떤 대인관계의 그런 모습들을 잘 일러줄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의 특성과 유점에 대한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고자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충을 떠나서 좀 많이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형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형살은 우리가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형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